경기도 시흥에 하나, 의정부에 하나, 인천에 2개, 서울 송파에 하나, 총 5채죠. 약 2년 만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시세 차익을 봤고요. 실제로 지금은 서울도 떨어지는 곳들이 많잖아요. 아니요, 제 거는 5채 모두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딱 3가지는 꼭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찍었던 영상들 구독자 수에 비해 과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만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제가 최근에 관련 모임도 맡게 돼서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자본금 3천을 가지고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샀던 게 경기도 시흥에 있는 빌라였고요. 경매를 통해서 경락 잔금 대출을 끼고 샀기 때문에 제 돈이 전혀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세 세입자를 맞추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으면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현재 이 신천동에 있는 빌라는 대출금을 모두 갚더라도 약 3년 만에 순수익 5천만 원 정도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수를 했던 건 인천 만수동에 있는 빌라였는데요. 여기도 경매로 매수를 했고 최근에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도 저희가 샀을 때보다 약 4천에서 5천 정도 시세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집은 저희가 아직까지 팔 생각은 없고요. 지금은 월세 40 받고 있고 내년에 좀 더 올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흥도 50 정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집은 특히 저희가 인테리어를 공들여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직접 가서 수리도 하고 좀 추억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전세를 끼면서 매수했고 여기도 정말 동네가 너무 좋아요. 1호선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냥 좀 걸어서 가면 한 2분 정도면 바로 오거든요. 주변에 상가도 많고 여기는 특히 초품화까지는 아니지만 초중고가 아파트에 완전히 붙어 있는 곳입니다. 좀 오래된 단지이지만 세대수도 많고 이름도 있는 아파트고요. 특히 좋은 건 주차가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물론 신축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주차에 큰 불편함이 없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매수한 이후로 한 6천, 7천 정도 매매가는 올랐고 전세는 최근에 올렸는데 5%밖에 못 올렸거든요. 다음에 한 3천 정도는 올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이 너무 젠틀하고 좋으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디지? 의정부. 여기는 오피스텔인데요. 사실 여긴 원룸이라서 제가 큰 시세 차익을 바란 건 전혀 아니지만 여기도 워낙 초역세권이거든요. 게다가 대학가라서 전혀 월세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경매로 매수했는데 당시 건물에 물건이 2개가 나온 거예요. 둘 다 제가 들어갔었는데 결국엔 이 물건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솔직히 위치도 좋고 건물 상태가 너무 좋아서 욕심을 좀 부렸던 물건이에요.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라 아내가 대신 법원을 가줬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입찰가를 고민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입찰가 막판에 막 변경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조사해서 딱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제가 좀 부족했던 거죠. 여기도 지금 월세 40 정도로 잘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때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이 오피스텔에서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마지막이죠. 서울 송파에 있는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피스텔이지만 요즘엔 아파텔이라고 하죠. 그런 구조입니다. 투룸에 알파룸도 있고 대단지인데다가 주변 상권, 인프라도 너무 좋고요. 교통까지 좋아서 사실 그쵸, 제가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약 2년 만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시세 차익을 봤고요. 현재는 전세 세입자분이 계신데 결혼을 하시면서 이 집을 계약하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신혼부부들한테도 너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아무튼 이 집은 정말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간절함 하나로 취득을 했었습니다. 모든 게 좋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도 너무 좋고 위치나 집 상태도 좋았고 그래서 바로 그날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저녁에 같이 또 보고 계약을 바로 했던 집이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저희도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실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처음에 어쨌든 빌라, 오피스텔 위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도 열심히 임장 다니고 현장 가고 그 더운 여름에 땀 막 흘리면서 집 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워낙 눈이 높아졌잖아요. 아파트 아니면 살기 싫어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말고 빌라부터 사라고요.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라 어디를 찝어서까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말은 꼭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결혼하고 월세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적은 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아파트 아니면 안 돼. 난 무조건 아파트에서 살 거야. 이런 건 맞지도 않고 그분들의 미래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5채가 모두 시세가 올랐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딱 3가지는 꼭 지켰기 때문입니다. 입지, 위치죠. 그리고 주차. 아파트, 아파텔 같은 경우는 단지 수, 이렇게 3가지예요. 한마디로 빌라나 원룸은 입지와 주차를 본 것이고 아파트, 아파텔은 대단지인지까지 본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정말 이건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별로라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차나 단지 수는 단순하지만 입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집의 위치, 뭐 역은 가까운지, 서울이나 직장 많은 곳으로 가는 버스나 도로는 잘 돼 있는지, 집의 층은 괜찮은지, 1층이나 옥상은 아닌지, 한 2, 3층 정도인지, 학교는 가까운지, 주변 상권은 괜찮은지, 멀지 않은 곳에서 전부 해결이 가능한지 등등 볼 게 참 많죠. 이미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고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반응이 괜찮다면 앞으로도 재밌는 부동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돈 얘기가 재밌긴 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보고 싶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